지름 12cm의 구형 외구가 있고 해당 외구의 중심에 균등 점광원이 있다. 구형 외구의 광속 발산도가 1000 레드럭스이고 외구의 투과율이 80%일 때 균등 점광원의 광도를 구하시오. 단 점광원은 완전 확산성 구형 광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점광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점광원의 광도가 I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외구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외구의 내부, 즉 이 점광원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면 요 외구의 내부에 조도가 있겠죠. 그럼 얘에서 이렇게 오는 조도가 E라고 보죠. E 이렇게. 그러면 이 외구는 내부에 반사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한번 이렇게 부딪혀서 오는 빛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에 의한 조도는 자, 반사율을 우리가 로우라고 했을 때 반사율을 로우라고 했을 때 로의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또한 두 번 반사돼서 오는 애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번 반사된 애는 플러스 로의 제곱에 2 될 것이고요. 그러면 세 번 반사된 애도 있겠죠. 뭐 이렇게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럼 플러스 로의 세제곱 2. 그러면 n번 반사된 애도 있겠네요. 그럼 플러스 로의 n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점에서의 조도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을 뭐 한 거예요? 다 더한 게 되겠죠. 그럼 식으로 적어보면 자 2로 다 묶어볼게요. 2로 묶으면 1 플러스 로의 제곱 플러스 로의 세제곱 플러스 로의 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아시다시피 얘는 등비 수열이죠. 이 등비 수열의 합은 1 마이너스 로의 첫째 항 1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조도의 총합은 1 마이너스 로분의 1에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여기에서 조도가. 그럼 그 중에 얘가 이렇게 통과된 애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얘를 타우를 투과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투과율을 곱하면 즉 1 마이너스 로의 2에다가 요 투과율을 곱한 값 얘가 요 빛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요 외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광원이 되는 거죠. 이 광원의 밝기를 우리는 광속 발산도다라고 해서 R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조도 2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거리의 제곱에 I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적으면 1 마이너스 로의 타우에 R 제곱분의 I다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식에서 얘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광도 I란 말이죠. 이 광도 I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광속 발산도 R에 타우에 1 마이너스 로의 R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R 광속 발산도는 1000 되고요. 여기에서 투과율은 80%니까 0.8 되고 1 마이너스 로 반사율 주어지지 않았죠? 0 되고요. 곱하기 지름이 12cm면 반지름은 6cm가 되겠죠. 6cm는 0.06 미터입니다. 그래서 0.06의 제곱 이것을 계산해 보면 4.5 칸델라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작성하셔도 되고요.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하여 접지 시스템의 구분 및 시설 종류를 빈칸에 알맞게
쓰시오. 이 접지 시스템의 구분과 그리고 종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구분에는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Y결선에 자, 요 중성점을 우리가 접지를 하죠. 이렇게. 요 중성점 접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바로 개통을 접지한다. 개통 접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비를 사용할 거예요. 뭐 전동기든 또는 뭐 에어컨이든 이렇게 사용을 하겠죠. 그럼 얘는 전기를 받기 위해서 L1, L2, L3 이렇게 연결돼요. 뭐 때로는 뭐 중성선과 연결되기도 하겠죠. 근데 인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전동기 외암을 어떻게 해요? 접지를 하잖아요. 외암 접지하는 것은 인체 감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죠. 그래서 얘를 보호 접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낙뢰로부터 전력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게 바로 필의침이잖아요. 필의침. 이 필의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접지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필의 시스템 접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접지의 구분에는 개통 접지, 보호 접지, 그리고 필의 시스템 접지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설의 종류에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통합 접지가 있습니다. 이 단독 접지다라고 하는 것은 특고압, 고압, 저압, 필의, 그리고 통실을 다 각각 접지하는 것을 단독 접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통 접지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선은 함께, 즉 특고압, 고압, 저압의 전력선은 같이 접지를 하고요. 필의 설비라든가 통신 설비는 별도로 접지하는 것을 공통 접지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통합 접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같이 접지하는 것을 통합 접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접지의 종류에는 단독 접지, 공통 접지, 그리고 통합 접지가 있겠다. 그래서 답은 이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하전력 및 역률이 일정할 때 전압을 2배로 승합하면 선로 손실과 선로 손실률은 승합 전에 비하여 몇 %가 되는가? 그럼 첫 번째, 이 선로 손실, 즉 전력 손실 PL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의 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전력 손실, 선로 손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로 손실률이다라는 것이 있죠. 선로 손실률 K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에 대해서 손실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력 손실률 또는 선로 손실률이 됩니다. 그럼 얘를 적어보면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전압 V가 2배로 된다라고 하면 여기 2가 들어가야 되겠죠. 2의 제곱분의 1 되니까 선로 손실은 4분의 1배가 되고요. 선로 손실률도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럼 4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을 백분율로 나타내 보면 25%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승합전에 비해서 몇 %로 되는가 했을 때 둘 다 25%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명의 정의를 쓰시오. 1번에서는 전등의 효율, 2번에서는 광원의 연색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전등의 효율을 보면 우리가 효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입력분의
출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전등에서 입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가 될 것이고요. 출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빛 에너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전기 에너지로 대표되는 것이 바로 소비 전력이죠. P 단위는 와트. 빛 에너지는 광속, 즉 빛의 양이 됩니다. F 단위는 루멘. 단위가 루멘 퍼 와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말로 표현하자면 소비 전력에 대한 광속의 비율을 우리는 전등의 효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연색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보자면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물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광원이겠죠. 여기에는 파란색 조명이다. 그럼 파란색 빛이 얘를 비추겠죠. 그럼 얘가 보이는 색과 여기에 있는 조명은 빨간색이다라고 볼게요. 얘가 이렇게 물체를 빛을 주면 이 물체에 보이는 색이 다르겠죠. 즉 광원에 따라서, 즉 조명에 따라서 이 물체가 띄는 색의 정도를 우리는 연색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색성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주광원, 즉 태양빛과 가장 가까운 광원은 우리는 연색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답을 작성하실 때 보시면 광원에 의하여 물체가 비추어질 때, 즉 조명에 의해서 물체가 비추어질 때 그 물체의 색의 보임 정도를 정하는 광원의 성질을 우리는 연색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효낙차 81m, 출력 1000kW, 특유속도 164 rpm인 수차의 회전속도는 약 몇 rpm인가? 여기에서 이 특유속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수차와 기하학적으로 비례하는 수차를 만들어서 낙차 1m에서 1kW를 발생하는 데 필요한 속도를 우리는 특유속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특유속도 ns는 공식에 의해서 회전속도 n, 출력 p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낙차 h의 마이너스 4분의 5 단위가 rp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회전속도 n을 구하여라 이런 거죠. 여기에서 n에 관해서 식을 정리하면 특유속도 ns에 출력 p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곱하기 낙차 h의 4분의 5 제곱이 되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특유속도는 164 곱하기 출력은 만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되고요. 낙차는 81에 플러스 4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수차의 회전수는 398.52 rpm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미완성 시퀀스 회로와 타임 차트를 완성하시오. 조건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으며 시퀀스 회로의 이 부분을 채워라 라는 것이고 2번에서는 타임 차트를 작성하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조건을 읽어가면서 제가 이 시퀀스 회로를 그리겠습니다. 그럼 시퀀스 회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여기에 XL, X1 이렇게 여기는 RL 그쵸? 여기는 X2 여기는
GL 되고요. 여기는 X3, 여기는 WL 이렇게 그려보자. 다 점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는 방법을 잘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그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현재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채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조건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이 부분을 채워보겠습니다. 자, 선행 우선 회로로 동작한다. 즉 PB1을 누르면 RL만 점등되고 나머지는 점등되지 않는다. 누름 스위치 PBS 릴레이 X 접점을 명칭과 함께 작성하시오. 누름 버튼 스위치 PBS를 누르면 릴레이 X에 의하여 자기 유지된다. 구체적인 작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동 사항을 읽어볼게요. 누름 버튼 스위치 PBS1을 먼저 누르면 릴레이 X1이 여자되고 RL만 점등되고 나중에 PBS2, PBS3를 눌러도 GLWL은 점등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PBS1을 누르면 X1과 RL만 동작되고 나머지는 동작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2번은 누름 버튼 PBS2를 먼저 누르면 제일 먼저 누르면 릴레이 X2가 여자되고 GL 등만 점등되고 나머지 또 동작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PBS3를 먼저 누르면 X3가 여자되고 WL만 점등되고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다 동작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누름 버튼 스위치 PBS4를 누르면 모든 동작이 정지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를 여기에다 옮겨서 그려보자 이거예요. 첫 번째 여기에 PBS1을 누르면 X1이 여자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X1 여자 되고 RL 등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기 유지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X1 이것만 그리자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PBS1을 누르면 X1이 여자 되고 RL 등이 점등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PBS2를 누르면 X2가 여자 되고 자기유지 된다는 얘기예요. X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점 여러분들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PBS3를 누르면 X3가 여자되고 WL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유지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PBS1을 누르면 X1 여자, PBS2를 누르면 X2 여자, PBS3를 누르면 X3가 여자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맞죠? 그런데 PBS1을 누르면 X1이 여자 되고 나머지는 동작되면 안 돼요. 나머지는 동작되면 안 된다. X1에 의해서 얘네들은 동작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X1에 비접점을 넣으면 그쵸? 얘가 여자 되면 얘네들을 아무리 눌러도 여기가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 신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PBS1을 가장 먼저 누르면 X1이 여자되고 RL 등이 점등되고 나머지는 동작되지 않아요. 맞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다시 리셋한 다음에 PBS2를 제일 먼저 누르면 X2가 여자가 돼요. 그럼 얘가 여자가 되면 얘네 둘은 동작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X2에 대한 비접점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X2에 대한 비접점을 여기에 넣으면 나머지 애들이 동작이 안 되겠죠. 이렇게 얘가 여자 되면
얘 안 되고 얘 안 된다. 뭐에 의해서? x2의 비접점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다 리셋을 한 다음에 PBS3를 누르면 X3가 여자 되고 WL에 불이 들어와요. 그럼 나머지가 동작되지 않으려면 X3에 의한 비접점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전기 신호가 들어가지가 않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다시 PBS1을 누르면 X1 여자 되고 PBS2를 누르면 X2가 되고 PBS3면 X3가 된다 라고 하는 조건에서 X1이 여자 됐을 때 나머지가 동작되지 않게 하려면 X1에 대한 비접점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X2가 여자 됐을 때 나머지가 동작되지 않으려면 X2에 대한 비접점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X3가 여자 됐을 때 나머지가 동작되지 않으려면 X3에 대한 비접점을 나머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마지막 조건에서 PBS4를 누르면 모든 동작이 정지된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비접점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다. PBS4 얘를 누르면 여기에 전기가 다 끊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시퀀스 회로는 완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퀀스 회로를 그려주시고요. 자, 2번 타임 차트를 한번 그려보자 이거예요. 타임 차트를 PB1, PB2, PB3, PB4 이렇게 돼요. 이 세 개 중에 PBS1을 가장 먼저 눌렀어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RL등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PBS4를 누르면 꺼져요. 그럼 RL등이 들어올 때 나머지는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 가장 먼저 누른 건 뭐예요? PBS2잖아요. 제일 먼저 누른 게 PBS2니까 GL등이 들어온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PBS4를 누르면 소등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세 개 중에 제일 먼저 누른 것은 PBS3예요. WL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PBS4를 누르면 소등된다. 이렇게. 타임 차트는 이와 같이. 즉 PBS를 누르기 전에 제일 먼저 누른 것. PBS를 누르기 전에 제일 먼저 누른 것. PBS 누르기 전에 제일 먼저 누른 게 요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RL, GL, WL이 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타임 차트는 이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상 3선식 계기용 변압기 및 변류기 2대를 이용하여 미완성 결선도를 완성하시오. 단 1, 2, 3은 상순이고 P1, P2, P3는 계기용 변압기, 1S1L, 3S3L은 변류기의 단자이다. 즉 전력 양계를 결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전력 양계를 결선하기 위해서 요 결선도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쉽게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상순 1, 2, 3 될 것이고 계기용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이렇게 1번, 2번, 3번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코일, 마찬가지로 여기도 코일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나머지 이 선들을 지워 주시면 됩니다. 점, 점. 여기는 1번, 2번, 3번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P1, P2, P3. 계기용 변압기는 이와 같이 그릴 수 있고 변류기를 보겠습니다. 변류기는 1번, 3번에 그리는데 1번 즉 공급이니까 1S, 그러니까 서플라이가 되고요. 1번의 부하측이니까 1 로드 되겠죠. 그럼 여기는 3S, 3L 되겠네요. 1L과 3L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3S
여기는 1s 요렇게 되겠죠. 여기는 1l, 3l 될 것이고 이때 접지 이 부분을 P2와 1l, 3l을 접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그대로 가로로 옮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1번, 2번, 3번 그렇죠? 그럼 이 순서대로 1번, 2번, 3번 되겠죠? 1번 여기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2번 연결해 주시는데 얘가 같이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점 2번 그리고 얘가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되겠네요. 1번 P1 연결해 주시고요. P1 얘는 P2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연결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 P3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 PT는 어렵지 않게 P1, P2, P3 그러니까 P1, P2, P3 연결해 주시면 되겠다. 별유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1번이니까 1S 여기는 1L 될 것이고요. 3번이니까 3S 여기는 3L 되겠죠. 먼저 1S 1S는 그대로 이 1S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1S 이렇게 그 다음에 3S 이런 식으로 3S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죠? 이 3S 이렇게 1L 연결해 볼까요? 1L 그렇죠? 1L 3L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다. 3L 다 됐죠, 그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접지만 남았다고요. 그럼 접지는 어디? P2, 3L, 1L에 접지를 해주시면 되겠다. 얘네들을 연결해서 여기 접지 표시가 있네요. 여기에 연결 이렇게 해주시면 결선도가 완성이 되겠죠. 즉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회로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그냥 가로로 옮긴다. 순서대로 번호에 맞게 연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상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을 두 가지만 쓰시오. 이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출제된 문제입니다. 보게 되면 첫 번째, 극성이 같을 것. 두 번째, 전격 전압 및 권수비가 같을 것. 세 번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네 번째,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B가 같을 것. 요거 네 가지가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즉 단상이든 삼상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이 되겠죠. 다섯 번째가 삼상에서 상회전 방향과 각변이가 같을 것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두 가지를 작성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골라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갭형 피레기와 갭레스형 피레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화살표로 표시된 각 부분의 명칭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갭형 피레기이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갭레스형 피레기가 됩니다. 먼저 1번과 6번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같습니다. 그죠? 1번과 6번은 얘가 특성 요소입니다. 특성 요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특성 요소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얘는 갭형이에요. 갭이 있다 이거죠. 2번이 주 갭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측, 로, 갭, 즉 옆에 있는 갭이란 얘기예요. 주 갭, 측로 갭. 이 4번에서 보시면 얘는 코일 모양이잖아요. 그쵸? 4번은 소호, 코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저항입니다. 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 저항 또는 불로 저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저항이다라고 해도 되고 병렬 저항이다라고 해도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은 특성 요소, 2번은 주갭, 3번 측로갭, 4번은 소코일이 되고요. 5번은 불로 저항 또는 병렬 저항 될 것이고 6번 특성 요소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방식 4가지를 써라. 단상 유도전동기의 종류에는 반발 기동형, 또 뭐도 있어요? 반발 유도형도 있고요. 콘덴서 기동형도 있고 영구 콘덴서형도 있습니다. 분상 기동형, 다른 말로 분상 코일형이라고 해도 되고 쉐이딩 코일형 4가지를 작성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 4가지인 반발 기동, 콘덴서 기동, 분상 기동, 쉐이딩 코일형 작성해 주시면 되고 순서대로 기동 토크가 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문제에서 혹시라도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작성하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 이러한 순서로 암기를 해주셔라. 반발 기동형, 콘덴서 기동형, 분상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이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형삼상 부하의 전력을 측정한 결과 지식값이 다음과 같을 때 주어진 물음에 답하여라. W1과 W2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 1번에서는 역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2번에서는 역류를 85%로 개선하기 위한 전력용 콘덴서, 즉 전력용 캐패시터의 용량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이 전력계법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 전력계법에 의한 유효 전력은 W1 더하기 W2가 되고요. 무효 전력 PR이다 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의 W2-W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피상전력 PA다 라고 하는 것은 2의 루트 W1 제곱 플러스 W2 제곱 마이너스 W1 W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번에서 역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유효전력을 보겠습니다. 그냥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된다. 2.2 더하기 5.8 하게 되면 8kW다라고 하는 유효전력을 구할 수 있고요. 자, 피상전력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2의 루트 2.2의 제곱 더하기 5.8의 제곱 빼기 2.2 곱하기 5.8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 피상전력의 값은 10.14 kV 암페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1번 역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피상전력은 10.14 유효전력은 8 되겠죠. 이것을 100분율로 나타내려면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보면 역률은 78.9%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역률을 85%로 개선시키기 위한 콘덴서의 용량 QC다 라고 하는 것은 유효전력 P, 유효전력입니다. P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인 거죠. 그럼 역률을 78.9% 즉 0.789에서 85% 0.8로 하기 위한 QC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로 계산해 보면 유효 전력은 8kW이고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코사인은 0.789. 사인 값은 루트 1 코사인 제곱이죠. 1 0.789의 제곱 빼기 코사인은 0.85. 사인은 루트 1 코사인의 제곱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그 값이 1.27kVA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1번에서 역률은 78.9%, 콘덴서의 용량은 1.27kVA라고 이와 같이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리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업자에게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되는데, 이때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를 보기에서 참고하여 모두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자면 예를 들어 수변전 설비를 공사를 다 완료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공사를 다 완료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돼요? 준공 검사를 해야 되겠죠. 다 완료된 준공 검사를 하는데, 그 전에 이 수변전 설비가 잘 운전되는지를 또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전에 준공 검사 전에 이 전기 설비를 시범 운전한다, 이거 시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운전을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나 절차가 있겠죠. 그럼 이 공사업자는 이 시운전을 하기 위한 계획 서류 및 기타 서류들을 발주자에게 뭐 해야 돼요?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기에서 골라 써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운전 일정, 언제 시운전을 할 것이냐. 두 번째, 시운전 항목,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시운전을 할 것이냐. 세 번째, 시운전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순서로 할 것이냐. 그럼 시운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것이고 계측기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보정, 즉 세팅이 있어야 되겠죠. 시험 장비에 대한 확보 및 보정,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기계, 기구 등의 사용 계획 및 운전 요원 및 검사 요원, 선임 계획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즉 시운전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문제 보기에서 제출해야 될 서류를 보게 되면 기억에 있는 시운전 일정, 그렇죠? 니은에 있는 시험 장비의 확보, 그리고 미음에 있는 기계 기구의 사용 계획이 되겠죠. 나머지 디귿, 리을, 비읍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운전 일정, 시험 장비 확보, 기계 기구 사용 계획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표면상 16m 높이의 수조가 있다. 이 수조의 시간당 4,500 세제곱미터 물을 양수하는 데 필요한 펌프용 전동기의 소요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다음 펌프의 효율은 60%로 하고 여유계에서는 1.2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펌프용 전동기의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2타분의 9.8 QHK 또는 출력 P는 6.12 2타분의 QHK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두 공식의 차이는 뭐냐? 요 Q 값이 얘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 되고요. 여기에 Q 값은 세제곱미터 퍼 미닛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위에 것부터 먼저 보면 효율은 60%니까 0.6 될 것이고요. 9.8 곱하기 Q 시간당 4,500입니다. 1시간은 3,600초죠. 그래서 얘는 3,600초 분의 4,500 되겠다. H는 16, 여유계수 1.2 이렇게 되겠더라. 아래의 방법으로 식을 적어보면 6.12 효율 0.6 되고요. Q 1시간은 60분이니까 60분의 4,500 H 16 되고요. 여유 1.2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위에 것으로 계산하면 392kW다 라는 값이 나오고 아래 것으로 계산하면 392.16kW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둘 다 맞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둘 다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계산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상 삼선식 배전선로에서 저항 12옴, 리액턴스 24옴이고 전압 강화율을 10%로 하기 위해 선로 말단에 설치할 수 있는 삼상 최대 평형 부하는 얼마인가? 단 수전단 전압은 6600V이고 역률은 0.8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압 강화와 전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전압 강화 2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전압 VR 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전압 강화율 입실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전압에 대해서 전압 강화가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수전단 전압의 제곱 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다 라고 쓸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문제에서 요 부하의 용량, 요 P 값이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에 얘를 부하의 용량, P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되고요. 전압 강화율 입실론 되겠죠? 입실론에 수전단 전압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더라. 저항 R은 12 더하기 리액턴스 24 곱하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되겠죠. 입실론 전압 강화율이 10%니까 0.1 될 것이고요. 수전단 전압 6600V의 제곱. 여기까지 단위는 와트입니다. 여기에서 킬로와트로 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해주시면 킬로와트의 단위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보면 그 값이 145.2 킬로와트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용과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 강화는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다음 표의 값 이하여야 한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이 수전 설비에서 전압 강화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압 수전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명 설비의 경우 3% 이하 되어야 되고요. 고압 같은 경우에는 6% 이하가 되어야 되고 이 조명이 아닌 기타 설비 같은 경우 전압 강화는 저압은 5%, 고압은 8%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압 강화에 대한 규정이 주어지지 않고 전선의 굵기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표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조명은
저압에서 3%, 고압에서 6%이고요. 나머지 기타, 즉 조명이 아닐 때는 저압 5%, 고압 8%가 된다. 그럼 문제에서 1번, 2번, 3번을 작성을 할 때 조명은 3%, 6%이고 기타는 5%, 8%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3%, 2번은 5%, 3번은 6%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어느 생산 공장의 수전 설비 개통도이다. 그림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여라. 1번, 2번의 소 문제가 있고요. 여기에는 부하의 용량, 그리고 변류기 규격표, 변압기 표준 용량이 나와 있고 개통도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소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자, 1번에서는 중앙변전소의 변압기 용량을 구하여라. 즉, 이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여라 라는 내용이고요. 소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요 CT1과 요 CT2의 변류비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압기의 용량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럼 변압기의 용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적어보면 부등률 곱하기 역률 곱하기 효율분의 이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1번에서 한번 조건을 읽어보면 ABCD 뱅크에는 동일한 부하가 걸려 있을 때 중앙변전소 변압기 용량을 주어진 변압기 표준 용량표를 참고하여 선정하여라. 각 뱅크 간의 부등률은 1이고 뱅크의 부하 간의 부등률은 1.2이며 역률은 0.9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통도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A라고 하는 변압기, B라고 하는 변압기, C라고 하는 변압기, D라고 하는 변압기들 간의 부등률이 1이다 라는 얘기고요. 각각의 부하, 얘네들 F1, F2, F3, F4들 간의 얘네들의 부등률은 1.2다 라는 것이고 종합 역률 코사인 세타가 0.9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 중앙변전소에 있는 변압기 용량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중앙변전소의 변압기 용량을 구하기 전에 A라고 하는 변압기 용량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A, TR 같은 경우 그대로 한번 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부등률, 부하의 부등률이 1.2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 곱하기 종합역률은 0.9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 설비 용량 F1부터 F4까지의 설비 용량과 이 수용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F1, F2, F3, F4. 그럼 F1 같은 경우에 설비 용량 125, 수용률 80%, 0.8 더하기 F2는 설비 용량 125, 수용률 0.8 되고요. F3 설비 용량 500, 수용률 0.7. F4는 설비 용량 600, 수용률 0.85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변압기의 용량을 계산해 보면 그 값이 981.48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A 변압기의 표준 용량을 보게 되면 981.48보다 큰 것, 여기 1000 킬로볼트 암페어가 있겠죠. 그래서 A 변압기의 용량은 1000 킬로볼트 암페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중앙 변전소, 즉 얘의 용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중앙 변전소의 용량을 제가 편의상 STR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부등률, 역률, 효율분의 설비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A에서 다 구했고 A, B, C, D가 모두 동일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부등률 분의 A, B, C, D를 더해 주시면 된다고요. 근데 A, B, C, D 간의 부등률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1 분의 용량이 다 똑같으니까 A에서 계산한 값에다가 A, B, C, D 4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값 981.48에다가 곱하기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3925.92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변압기 표준 용량을 살펴보면 3925.9692보다 큰 거 여기 5000 킬로볼트 암페어가 있겠죠. 그래서 중앙 변전소의 변압기 용량은 5000 킬로볼트 암페어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1번의 답은 5000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자, 다음에 소문제 2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CT1과 CT2의 변류비를 구하여라. 그렇죠. 자, CT1과 CT2의 변류비를 구하여라. 단 CT1 같은 경우에는 여유율이 1.25이고 CT2는 1.35배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변류기 규격표에 의해 변류비를 가까운 값으로 선정하고 변압기 표준 용량표를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대로 이 조건을 갖고 여기에 있는 이 CT1과 이 CT2의 변류비를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중앙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 용량은 5000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고요. A 변압기의 용량은 1000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됩니다. 그럼 2번에서 CT1 되겠죠. CT1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게 이 CT1에 흐르는 부하전류예요. 부하전류. 즉 변압기가 전부하 운전할 때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인 부하전류. I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루트 3 V의 변압기 용량 P 되고요. 여기에다가 변압기의 여유율을 곱하게 되면 변압기 1차 전격 전류가 됩니다. 그대로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루트 3 곱하기 이 CT1의 전압은 자, 변압기 1차는 20kV이고 2차 측은 6kV예요. 근데 CT가 변압기 2차 측에 있죠. 그럼 2차 측 전압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6kV. 이 변압기 용량은 5000 되겠네요. 여유율은 CT1 같은 경우에 1.25배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601.41A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변류기 표준 규격에서 601.41과 가장 가까운 것은 600A가 되겠죠. 그래서 CT1의 변류비는 600대 5가 되겠다. 600대 5가 될 것이고요. 자, 요 CT2를 보겠습니다. 그럼 CT2의 전격 1차 전류는 이 공식 그대로 되겠죠? 루트 3
곱하기 자 CT2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CT2가 A 변압기 2차 측에 있으니까 전압은 2차 측 전압인 400V를 적용해야 되겠죠. 이 400V는 0.4kV니까 0.4 될 것이고 A 변압기 용량은 1000kVA입니다. 이때 CT2의 여유율은 1.35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그 값이 1948.56 암페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변류기의 표준 규격에서 살펴보면 1948.56과 가까운 것 요거 있네 2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T2의 변류비는 2000대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CT1은 600대 5, CT2는 2000대 5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면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도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용량 100MVA를 기준으로 전원 측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12%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로기 그리고 피레기. 피레기는 낙뢰로부터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설비가 되겠죠. 즉 이상전압 내습 시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력 퓨즈 있고요. MOF,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전력 양계 그리고 VCB 진공 차단기가 있고 요 CT 변류기가 되겠죠. 그리고 델타 Y 개선의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는 1000kVA를 기준으로 퍼센트 임피던스는 4%, 퍼센트 저항은 1.2%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ACB 기중 차단기가 있고 뭐 VS, V, AS, A 그리고 CT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 1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1번 LA의 명칭과 그 기능을 써라. LA는 명칭은 피레기가 됩니다. 그 기능은 이상전압 내습 시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한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VCB의 단락 용량은 얼마인가? 이 VCB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즉 여기에서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락 용량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단락 용량 공식을 적어보면 PS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P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단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성 임피던스를 쭉 보게 되면 이 전원 측에서 내려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 내려오는 것에서 보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12%가 된다. 그래서 12분의 100 곱하기 이 12%라고 하는 게 100MVA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100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그 값이 833.33 메가볼트 암페어. 이것이 VCB 즉 진공 차단기의 단락 용량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C 부분의 개통도에 그려져야 할 것들 중에서 그 종류를 3가지만 쓰도록 하여라. 문제에서 아주 좋게 요 C와 비슷한 게 뭐예요? 요게 있네요. 요 CT가 이렇게 있고 VA. 그럼 여기에는 요게 들어가야 되겠죠? 네, PT. 그리고 VS. 그리고 전압계 V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는 변류기죠. 그럼 여기에 OCR, 과전류 계전기가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벤츠 모양의 AS, 그리고 전류계 A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전압과 전류를 통해서 역률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3번에
요 C에 들어갈 것 N은 PT 계기용 변압기 vs 전압계용 절한 개폐기 V 전압계 OCR 과전류 개전기 그렇죠? AS 전류계용 절한 개폐기 A 전류계 그리고 요 PF는 파워 팩터로서 역률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 중에서 세 가지만 써주시면 되겠다. 근데 우리말로 써야 되겠죠. 계기용 변압기, 전압계용 절한개폐기, 전압계 과전류계전기, 전류계용 절한개폐기, 전류계 그리고 역률계에서 세 가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ACB의 단락 전류는 얼마인가? 4번에서 이거 지우고 여기에서 단락 사고가 났을 때 단락 전류 IS가 얼마이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4번 같은 경우에 식을 적어보면 이 단락 전류 IS다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 IN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상에서 루트 3 V에 PN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뭐 대신에? 요거 대신에. 이게 IN이잖아요. IN. 루트 3 V분의 PN. 그럼 먼저 여기에 있는 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락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임피던스는 요게 있어요. 요거. 12%. 그리고 이 변압기에서도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겠죠. 얘는 4%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 4%다라고 하는 것은 1000kV 암페어를 기준으로 4%라는 얘기예요. 즉 1000kV 암페어다라고 하는 것은 1 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4%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기준 용량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 메가볼트 암페어. 만약에 기준 용량을 100 메가볼트 암페어로 한다면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 용량, 즉 용량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럼 100배죠. 그럼 얘도 100배가 돼야 되겠네. 400%가 된다고요. 이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얼마라고요? 400%가 된다고요. 그럼 이 지점에서의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는 얘와 얘를 더한 값이 되겠죠. 이렇게 전력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얘와 얘의 합이 여기에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겠더라. 즉 400 더하기 12 하게 되면 412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412분의 100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여기에서 V 전압이죠. 전압. 여기 보시면 ACB 차단기가 있는 곳의 전압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380V라고 되어 있어요. 2차 측 선간전압 380V, 상전압 220V예요. 근데 우리가 루트 3 VI다라고 했을 때 V는 선간전압이죠. 선간전압 380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380 써주시고 기준 용량 100 메가니까 곱하기 10의 6제곱이고요. 여기까지 단위는 암페어죠. 킬로 암페어로 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곱해 주시면 킬로 암페어의 단위가 됩니다. 자, 그래서 ACB에서의 단락 전류를 계산해 보면 그 값이 36.88 킬로 암페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에서는
최대 부하 800kVA에서 역률 80%라고 하면 전압 변동률이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 자, 5번. 자, 전압 변동률 입실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퍼센트 저항 강하이고요. 얘는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입니다. 그럼 여길 보시면 돼요.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4%이고 퍼센트 저항이 1.2%다 라고 되어 있죠. 계산해 볼게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얘가 4%이다 라고 되어 있고 퍼센트 저항은 1.2%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퍼센트 리액턴스는 뭐예요? 자,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퍼센트 리액턴스는 루트 요것의 제곱, 임피던스의 제곱 마이너스 저항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4%, 1.2%, 퍼센트 리액턴스 이 값은 얼마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1000kVA를 기준으로 한 거라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얼마라고 했어요? 800kVA다. 그럼 얘를 800kVA로 환산하면 0.8배가 된 거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0.8 하면 이 값이 나오는 거고. 맞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곱하기 0.8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환산된단 말이죠. 퍼센트 저항은 1.2 곱하기 0.8인 0.96 퍼센트가 되는 거고요. 리액턴스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0.8을 곱한 값인 3.05%가 돼요. 즉 1000kVA를 기준으로 했을 때 4%, 1.2%, 4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제곱의 루트는 얘네들의 값은 1000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조건이 80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8을 곱한 값이 800kVA일 때의 퍼센트 저항과 퍼센트 리액턴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다. P는 0.96 곱하기 코사인 값은 0.8 되겠죠? 더하기 Q는 3.05 곱하기 사인 값은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되겠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그 값이 2.6%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5번에서 이 변압기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2.6%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상 이선식 220V 옥내 배선에서 40W 형광등 30개와 100W LED 램프 50개를 설치할 때 최소 분기회로 수는 몇 회로인가? 단 16A 분기 회로로 하고 모든 역률은 70%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분기 회로 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전류를 그렇죠? 전체 전류를 분기 전류로 나누면 돼요.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 전체 전류를 분기 전류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상에서 전류다라고 하는 것은 I는 유효 전력을 전압과 역률로 나눠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전류는 뭐라고요?
유효전력을 전압과 역률로 나눠주면 된다. 그럼 전체 전력은 40W 30개 더하기 100W짜리 50개. 요게 전체 유효전력이죠. 전압은 얼마예요? 220V. 역률은 70%니까 0.7.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분기전류로 나눠주시면 된다고요. 분기전류가 16A라고 돼 있다고요. 16. 그럼 얘가 분기회로수가 되더라.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2.52다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근데 분기회로수는 정수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것보다 큰 것. 따라서 답을 작성하실 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16A 분기 올리면 하면 됩니다. 3회로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